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에 이슈 시작합니다. 정혁진 변호사, 설주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해왔던 이른바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같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대질이라는 명분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김성태 씨가 오늘은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켜주고.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법무부가 발표를 한 겁니다. 먼저 어떤 배경으로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되는지 그것부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법무부가 그 교정본부에 별도의 어떤 이 검사 조사팀을 구성해서 한 달간 실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그 주요한 근거라는 것은 당시 개호를 했던 담당관, 그다음에 같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같이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 2명의 어떤 진술들, 그래서 그 당일 출정 일지 이런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날짜를 특정했죠. 2023년 5월 17일 날 아마 음주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법무부 발표 내용 전에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수원지검이 내놓은 조사 결과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명백히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법무부의 발표와 정반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는 거짓을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론적으로야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거니까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술판을 벌였다라고 하는 장소도 오락가락했었고요. 그다음 그 시간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원지검에서 그 당시에 자체 조사를 했었는데 누구를 조사했냐면 이제 변호사들도 조사했고요. 김성태 회장과 같은 관계자들도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니까 마음대로 검찰청에 왔다 갔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도관이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교도관들을 보니까 무려 38명이나 조사를 했다. 그런데 그 진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말이 그 거짓말이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됐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진술인 거고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출정 일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가용 타고 가겠습니까? 택시 불러 가겠습니까? 결국은 그 수송버스, 호송버스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출정 일지에 남고 호송 계획서에도 다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원지검에서 다 조사를 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이 거짓이었다. 그때는 그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어떠한 다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는 수원지검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 즉각 이제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은 이 반박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일단은 수사검사로서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자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왜 그러면 이러한 과거에도 어떤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결론이 난 부분을 다른 어떤 사실관계를 들면서 나왔거든요. 특히나 저는 조금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제일 처음에 이화영 씨는 본인이 종이컵에다 술을 마셨다 했거든요. 근데 어제 개호관의 진술은 불투명한 병에서 무언가를 마셨다는 걸 봤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술을 마셨던 도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은 박상용 검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소위 말하는 대북 송금 사건이죠. 제3자 뇌물죄 관련한 사건. 이재명 대통령도 공범이지만 지금 재판이 중지된 사건인데 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화영 씨와 관련한 부분은 그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술을 먹고 회유를 받아서 진술을 했다는 부분은 이화영 씨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이것을 보고를 했다 안 했다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이걸 이유로 해서 증거를 배척해달라고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네. 아닌가라는 생각은 아마 박상용 검사 측에서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박상용 검사 측에서 또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변호사가 최근 법정에서 이제 주장한 내용인데요. 법무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법무부 발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상용 검사 측에서 의심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공판에 딱 들어갔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먼저 예. 법무부가 회유 정황을 확인했고 이제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법무부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나 이런 것들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본건에서 더 중요한 핵심은요. 결국 지난번에 술 파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수원지검이 은폐한 것이냐 아니면 법무부가 또 다른 말을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이제 법무부의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대북 송금 사건 공소 취소 가능성이랑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번 회유된 어떤 증거가 어떤 이 재판 관련한 어떤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소 취소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공소 취소는 법무부 관할에 있는 검찰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법무부 또는 검찰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떤 증거를 배척할 만한 상황이 나왔다 해서 공소 취소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예.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법무부의 발표 내용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용의자 중국 동포 남성 2명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근데 굉장히 새로운 기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승합차에 불법 기지국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요, 저도 핸드폰으로 예. 몇만 원, 10몇만 원 이렇게 결제 종종 하곤 하는데 이 소액 결제가 해킹됐다는 거거든요. 8월 26일부터 이제 범행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그 일정한 유형이 있었습니다. 예. 새벽 시간대에 갑자기 카톡이 로그아웃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회원 가입이 됐다라고 한 문자가 날라왔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상품권이 수십만 원씩 결제가 되는 사건들이 수십 명한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제 봤는데 어제 이제 용의자 2명이 검거가 됐는데 펜토셀이라고 하는 초소형 기지국 장비를 가지고 그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휴대폰이 잘 안 터지는 장소에서 이런 해킹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용의자가 2명인데 다 중국 국적의 그 조선족이었던 것 같고요. 예. 이런 그 사람들이 모바일 상품권 충전하고 교통카드 충전해가지고 이것을 현금화해서 그래서 수억대 그 예. 이익을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결국은 피해자들이 이 불법으로 결제된 금액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이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길 어떤 게 있을까요? 통신사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보상 절차를 좀 밟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결제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취소 절차를 밟아서 네. 어떤 이 피해자인 개인이 이것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점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고객들, 그러니까 피해가 네. 예상되는 다른 고객들에게도 예방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